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새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벌써 추석 연휴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을 위해서 슬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쉬는 동안 증시는 어떻게 흘러갔고, 그리고 지금 봐야 되는 경제 소식은 뭐가 있는지 빠르게 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일단 미국 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쉬는 동안 빨간불을 연속적으로 켜는 모습이네요. 물론 오늘 저녁에 정말 큰 이벤트가 있죠. FOMC. 거기에 따라서 그냥 한 번에 반전될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이대로 출발한다면 우리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 나라인 니케이를 봐도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진 모습이 아니죠.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아직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한번 내용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슬슬 긴장감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밤 FOMC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혼조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참고로 어제는 미국의 소매 판매가 발표가 되었는데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월 대비 0.2%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었는데 0.1%가 증가하며, 미국은 무슨 나라죠? 맞습니다. 소비의 나라죠. 그런데 소비가 잘 되고 있다는 의미가 되니까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 금리 인하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무려 4년 만에 오늘 저녁 금리가 인하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현재 페드워치는 0.5%, 빅컷에 대한 전망이 63%, 그 다음에 0.25% 인하에 대한 전망이 37%로 이 정도면 빅컷 되지 않겠나라고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빅컷이든 스몰컷이든 시장의 분석이 중요하고, 그냥 여기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은 빅컷에 대해서 전망이 좀 높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나 베이비컷이 나온다면은 또 시장을 실망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오히려 B컷을 전망하고 있는데 B컷이 막상 또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미 선반영이다라는 얘기와 동시에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경기가 얼마나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면은 갑자기 B컷을 하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B컷이든 스몰컷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연준의 입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점도표와 전망, 기자회견 이런 것들이 연달아 나올 텐데 침체가 없는 선제적인 인하다, 이러한 비둘기적인 신호가 나타나면은 증시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고, 혹시나 뭐 약간 애매한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하락할 수 있다, 요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과연 오늘 저녁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타날지, 자고 일어나면 결과가 나타나 있겠죠. 갑자기 우리 쉬고 딱 돌아왔는데 갑자기 막 미국 증시가 급락하는 그런 일만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가끔 우리가 어떤 상장사를 보고 이렇게 말을 하죠. 동네 고깃집보다 돈 못 버는 회사, 동네 마트보다 크기가 작은 회사. 그런데 놀랍게도 빵집보다 못한 실제 상장사가 무려 코스닥의 9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 빵집이 조금 넘사인 성심당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성심당 작년 매출 1200억, 영업이익 300억인데 이보다 못한 코스닥 상장사가 90%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영업이익만 봤을 때 성심당보다 돈을 잘 버는 회사는 코스닥에 10%밖에 없다는 의미겠죠. 자, 그래서 이야기를 보고 나니까 좀 느끼는 바가 있긴 합니다. 물론 지금은 적자지만 빠르게 상장하면서 자금 투입을 해서 앞으로 크게 성장하는 뭐 대기업이 되는 그런 회사가 등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이러한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단 한두 개의 회사를 위해서 수십, 수백 개의 좀비 회사가 존재하는 게 맞나? 이러한 생각도 조금 들긴 하네요. 다음입니다. 헤즈볼라에서 사건이 하나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계략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진짜 이게 이스라엘 계략이라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일이 생겼나? 레바논 전역에서 헤즈볼라가 사용하는 삐삐가 동시에 터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한 사망자가 9명, 부상자가 2,800명 정도라고 하니까 진짜 엄청난 공격이라고 말을 해볼 수 있는데요. 자, 그나저나 야, 요즘도 삐삐를 사용하나 라는 생각에 한번 봤는데,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이쪽에서 전쟁이 나타나면서 헤즈볼라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도청이나 그다음에 뭐 위치 추적 이런 것들 때문에 사용하지 말고 그 대신 삐삐를 써라 라고 얘기한 게 올해 초였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 삐삐를 어디서 공수해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수하는 과정에서
이스라엘이 뭔가 수작을 부렸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유통된 삐삐가 동시다발적으로 전부가 터지며 사망자가 9명, 부상자가 2,800명이나 나오는 공격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내일 장 초반부터 원전주가 달릴 수 있을까요? 윤 대통령의 체코 공식 방문 소식이 있습니다. 당연히 원전 관련 큰 소식이 나올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미 다 결정된 거 아니냐, 뉴스에 팔아라 아니냐라는 얘기도 해볼 수 있지만 혹시나 여기서 원전 2개 추가 수주 소식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한 삼전, SK, 현대차 그룹 회장 등도 함께 간다고 하니까 혹시나 뭐 다른 소식이 나올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고속철 관련 이야기도 등장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원전 관련주뿐만 아니라 고속철 관련주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친구들이 몇 개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항상 공부했다시피 이전 상장을 한다고 하면 그전에는 주가가 오르다가 그 이후에는 주가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이번에도 그랬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코스피로 이상한 기업들은 포스코 DX, LNF 파라다이스 등이 있었는데요. 포스코 DX는 작년 8월 23일 이전 상장 의사를 공시한 이후 이전 상장까지 무려 2배나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알다시피 이전 후부터는 기가 막히게 하락하면서 이전 후 현재까지 마이너스 50%나 급락했다고 하네요. 한편 LNF랑 파라다이스는 이전 상장 기대감이 크게 작용하진 않았습니다. 그전에도 그냥 지지부진한 모습을 나타나다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전 상장 후에 하락은 동일했다고 하네요. LNF도 1월 29일 상장 당일 종가가 14만 5천 원이었는데 현재 9만 원으로 떨어졌고요. 파라다이스도 6월 24일 상장 당일 14,240원에서 현재 11,460원으로 20% 정도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에 또 이전 상장 이야기가 나오면은 그 전에 미리 주식을 사놨다가 실제로 이전 상장을 하기 전에는 실제로 이전 상장이 나온다. 그때는 오히려 매도를 할 타임이라는 걸 우리가 한 번 더 느낄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전 세계 어디든 정치는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정치적 이슈가 한창인데요. 프랑스는 현재 여소야대 형태인데 앞서 마크롱 대통령이 좌파연합의 총리 지명을 거부하면서 2달 동안 탄핵 정국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원래 관례적으로 프랑스 내에서는 총선 1위를 차지한 정당이 총리를 지목하면은 대통령은 이를 수용하는 게 보통은 관례였는데, 그런데 마크롱 이를 단호하게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마크롱 대통령은 보수 성향 총리를 지목했고 전국적으로 11만 명이 참여한 반대 시위가 열리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탄핵 절차가 하원을 통과하고 있지만 실제로 탄핵당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또 유행이 바뀌고 있습니다. 탕후루, 라바삭, 두바이 초콜릿에 이어 새로운 유행이 등장했다는 소식. 이번에 등장한 거 뭔가 저도 처음 들었는데요. 스웨덴 캔디가 유행한다고 합니다. 왼쪽에 보다시피 조금 특이하게 생겼는데 마시멜로와 껌이 섞인 식감이라서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250에서 500g씩 포장된 이 젤리가 보통 뭐 해봐야 뭐 한 3, 4천 원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야, 대박이네요. 무려 5만 원에서 8만 원이나 한다고 하는데요. 또한 스웨덴 간식, 스웨덴 캔디가 우리나라에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구하기 어렵기까지 하다 보니까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인기 트렌드를 보면은 유행의 지속 시간이 좀 짧은 느낌이 들고, 그리고 그 가격조차 점점 오르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희소성이 조금 더 주목받는 것 같은데요. 구하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관심도가 높아지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SNS가 불러오는 유행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SNS 하니까 이 소식을 안 다룰 수가 없겠습니다. 메타에서 청소년들의 안전 사용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10대가 SNS에 중독되도록 설계했다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러한 조치가 시행된다고 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10대의 계정은 비공개로 전환이 되고 연결된 사람이랑만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는 바로 적용이 되며 우리나라는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한 청소년이 민감한 콘텐츠, 이러한 콘텐츠를 볼 수 없도록 조치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그 외에도 청소년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7시까지 알림을 끄고 자동으로 답장을 하는 수면 모드가 시행되는데, 이 모드를 끄려면 16세 미만은 부모의 허락이 필요한 그러한 정책까지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부모가 인스타 사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런데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걸 보니까 이제 인스타의 시대도 끝나가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늘 그랬듯이 우리는 항상 새로운 정답을 찾아내지 않겠습니까?
또 그 방면에는 애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빠른 것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 어릴 때도 그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메신저가 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새로운 메신저가 등장하고 선풍적 인기를 끈다면은 거기에 관련된 주식 우리가 당연히 볼 필요가 있겠죠. 새로운 거대 SNS의 탄생이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중요한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죠. 메모리 업체 중에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하는 친구가 바로 이 마이크론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는 반도체 업황의 바로미터로 표현되기도 하는데요. 마이크론은 25일에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고, 그런데 최근 반도체가 상태가 메롱이다 보니까 더욱 관심이 쏠린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디램과 낸드 가격의 상승세가 주춤할 수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BNP 파리바는 마이크론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2단계나 하향하며 매도를 권고하기도 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나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마이크론이 오히려 호실적을 나타내준다. 그러면은 반도체 부활의 신호탄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겠죠.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관심 있게 봐야겠네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뭔가 신뢰가 부족해서 중국산 전기차는 아무도 안 볼 줄 알았는데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중국산 전기차 수입액이 올해 들어 1조 원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함정이 있긴 했네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잘 팔렸나고 봤더니 중국에서 만든 테슬라가 수입되면서 크게 금액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테슬라빨 아니냐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런데 상용차 내에서는 그러니까 트럭이나 버스 그런 쪽에서는 중국 전기차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하고 그리고 앞으로는 진짜 승용차도 온다고 합니다. 비아디의 저가 전기차가 한국 승용차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고 하는데 과연 상용차가 아닌 승용차가 안 그래도 전기차에 대한 분위기가 나쁜 지금 한국인들의 픽을 받을 수 있을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